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최상목은 절대 이거 마한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명태균 특검법은 바로 제2구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동영상입니다. 먼저 이제 이거 박찬대가요. 박찬대가 참 이게 가벼운 놈이에요. 원내대표라는 놈이 뭐냐면 오늘 오전 중으로 이제 이거 마한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을 인정 못 하겠다. 오전적으로 이제 이거 임명해라. 안 하면 이제 이거 권한대행 인정 안 하니까 결국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 인정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 탄핵하겠다는 같은데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요. 박찬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코찬대 이재명이 하고 이게 딱 이재명이 코나 파주면 딱 맞는 놈이 박찬대입니다. 일단 이게 인정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오늘 오전 중으로 임명 안 하면 최상목을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 한다. 권한대행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밝혀보라고. 그게 어떤 의미냐고. 저는 만에 하나게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해 주면요.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 한덕수 탄핵, 그 다음에 이거 최상목까지 탄핵하면요. 역풍이 엄청나게 불 겁니다. 오히려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저는 불감청 고소원이라 봐요. 진짜 먼저 이거 최상목 탄핵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최상목이 탄핵하면 이게 그 여론의 역풍이 막 거대하게 이거 불 겁니다. 못해요. 그런 실익도 없죠. 아마 이제 곧 아마 한덕수 총리는 복귀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해봤자 여론의 역풍만 맞고 아무런 게 실익이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응은 이게 뭐 쫄 필요도 없고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러면서 그 시간만 가면 돼요. 벌써 이제 이거 내일 모레 3일절이고 3일 연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또 며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한덕수 선고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게 한덕수나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거 선고를 기다리는 게 맞지 굳이 무리하게 임명을 하던 게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한혁 임명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왜? 아무리 처음에는 이제 이거 재판에 관여 안 한다. 나 임명만 해주면 재판에 관여 안 한다고 할지 몰라도요. 근데 나중에 8명 중에 5대3이 되면 제일 문제죠. 8명 중에 이거 5대3이 되면 마한혁이가 있으면 6대3이 되고 없으면 5대3으로 기각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변론을 제기하는 데는 하루면 된다. 제가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보면 1분 만에 갱신한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자, 변호사 재판 가면요. 그냥 판사 바뀌었습니다. 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1분 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마 마한혁이가 재판이 다 끝나고 합류했는데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하려면 시간이 뭐 몇 주 걸릴 텐데 그러면 4월 18일 2명 나갈 수 있는데 그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론을 재개하는 데는 하루만 하면 된다. 변론 갱신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마한혁 임명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상목이가 그렇게 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빨리 좀 탄핵해 주라니까. 오늘 오전 지났잖아. 제가 지금 이게 방송하는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빨리 박찬대는 약속을 지켜라. 빨리 최상목을 탄핵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상목 대응은 이제 두 번째 명태균 특검법이 있죠.
이거 진작에 말도 안 되는 선거용 공작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일단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재판 받고 있는데 사형 무기 있는 그 선거 개입 해봤자 뭐 형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왜 겨냥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파면되고 내란인데,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민간인은 이게 개입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공무원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당선자 시절은 또 공무원으로 안 봐요. 따라서 이제 이거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취임하기 전에 김영선에 대해서 이제 그 보궐선거 때 개입한 거는, 야, 윤석열한테 내 전화하면 다 할게 어쩌고, 이거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왜냐하면 이게 그 취임 전에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요, 설령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뭐 누가 후보가 되면 좋겠다, 또는 이게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범죄 안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개입할 때 그 판례를 보면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입했다고 처벌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잘못됐다 봐요. 그때 윤석열, 박영수 특검이 이거는 잘못 수사했다 봐요. 대통령이 여당의 1호 당원이 왜 공천에 관여를 못해요? 당연히 그 공천의 가장 기준은 정권 획득의 1등 공신들을 공천 줘야죠. 대통령이 왜 관여 못해요? 저는 그때 수사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에 전혀 관여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 때, 야, 대통령이 서정일이 공천 준다 하길래 나가봐라. 나갔다가 저 떨어지잖아요. 합천에 갔다가. 공천에 초연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저는 판결은 수사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잘못된 판결 수사에 의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그 정치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의사 표현이나 희망사항, 이런 거는 이게 그 범죄가 안 돼요. 그때는 이제 그 친박을 전국에 조직적으로 뭐 깔겠다, 이래가지고 여론조사부터 계속 나라 돈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친박을 꽂겠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그 정치 개입 이렇게 된 건데, 뭐 그 판결은 저는 잘못됐다 보지만, 그 잘못된 판결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부터, 원래 여론조사 못하게 되어 있거든, 나라 돈으로. 거기서부터 그 사전에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이제 개입할 때 이럴 때 불법이다,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 가지고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아무 실익도 없고요. 이미 뭐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관심이나 있나요, 명태균이가? 그러면 이게 왜 특검하려느냐? 안 봐도 이게 뭐 다 알죠. 그 민주당이 명태균 계속 여론전하고 특검하려는 거는 안 봐도 이제 이거 다 그 의도는 지나가는 게 뭐 장삼 이사 일반인 이게 지나가는 완전히 뭐 개도 알 정도로, 뭐냐면 이게 결국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자유우파의 대선 후보들을 흠집을 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명태균 막 특검하면서 수사하면서 오라가라 하면요, 김한정이를 압수해가니까 김한정? 그러면 이게 오세훈의 후원회장 아니야? 여러 데 후원자 중에 한 명일 뿐이죠. 따라서 이제 이거 실제 김한정 이분이 오세훈 시장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여론전으로 막 공격하는 거죠. 캠프에 뭐 누가 후원자가 돈을 줬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홍준표 아들도 이거 명태균하고 연락 많이 했는데 또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흠집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만난 게 뭐가 죄가 돼요? 명태균 그때는 이게 여론조사 사장이고 언론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나서 의견도 듣고 다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지금 와서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접촉한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은 이제 결국 우리 그 우파 쪽에 이준석이 포함해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데 그 후보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좌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KBS 라디오 갔더니 그 좌파 김준일이라고, 제가 김준일, 저하고 라디오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도
친명하고 반명이 있대. 와, 민주당이 친 이재명을 친명, 그 다음에 반명, 민주당의 친명, 반명이 있잖아. 이재명의 친명, 반명.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친명과 반명이 있대. 그게 뭐냐? 명태균을 기준해서 명태균 친명, 그 다음에 반명.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그 다음에 명태균하고 무관하다는 게 한동훈, 그 다음에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명태균하고 직접 관계 없잖아요. 원희룡이나. 그러니까 근데 그 명태균하고 관계되면 친명, 비명 뭐 이게 있다는 건데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괴담도 있어요. 한동훈 측이 그 자기 검사들 많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원석, 한동훈 라인이 검찰의 주류로 검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측에서 검사들을 이용해서 명태균 수사해가지고 홍준표하고 오세훈을 죽인다. 이게 지금 법조계 파다한 소문입니다. 와, 한동훈도 이게 무섭네. 너 박세현이 동원해서 윤석열 죽였잖아.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부장 동원해가지고 이게 그 윤 대통령 죽인 게 한동훈인데 또 이제 검찰을 동원해서 홍준표하고 오세훈을 죽인다. 이런 게 시나리오가 법조계에 파다합니다. 왜? 명태균 수사하니까 검찰이. 그러니까요. 제 말에 그 하여튼에 그 좌파들이 명태균 게이트를 막 말도 안 되게 계속 부풀려 는 거는요.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속는 바보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있겠지만 주목적은 만약에 자기들이 대선될 때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유력한 우리 우파 대선자들에게 죽이겠다 흠집내서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예요. 뭐 저야 이게 뭐 대선에 지금 조기 대선은 관심도 없고 누굴 지지한다 안 한다. 제가 평소에 그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 빨리 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대청소해야 된다. 이게 그 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관심은 없는데 하여튼 이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친명태균, 반명태균 그러면서 그 한동훈 측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죽인다. 이런 데 시나리오가 파다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게 그 명태균 좌파들이 그 활용에 놀아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누굴 지지하고 뭐 김문수든 오세훈 이걸 떠나서 저는 명태균만 넘어가기 전부 조작이라고 봅니다. 명태균 사건은 게 엄청나게 부풀려진 조작입니다. 실체가 없는 호수의 달그림자입니다. 아무 실체 없는 거예요. 선거 때 따라서 이제 여기에 노란 놈이 또 하나 있죠. 한 놈이 있더라고. 야, 김상욱이 역시 대단한 놈이네. 김상욱이 이거 암셰프보다 못한 이놈 혼자 그 명태균 법에 특검법에 혼자 찬성한 게 김상욱입니다. 김상욱. 한심한 놈이죠.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이 법은 통과되면 우리 우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도움 안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게 뭐 누굴 지지하든 간에 대선 후보로 우리 자유우파 후보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실제 아무 관계도 없고요. 오세훈이나 홍준표도요. 그래서 최상목은 어떻건 무조건 이게 명태균 특검법은 제2요구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첫째, 만약을 임명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태균 특검법은 무조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명태균 특검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있거든요. 통과돼도 이제 그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서 이제 거부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명태균 특검은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끌다가 가장 끝까지 끌다가 뭐 한덕수나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제 해도 되니까 그거는 뭐 서두를 일이 아니고요. 하여튼 만약 임명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도 안 된다. 최상목 대행 옛날에 저는 조한창하고 정계선 임명한 것도 이게 아주 잘못됐다 봅니다. 그때부터 이게 임명 안 하고 버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두 명 들어가서 8명 대가 임용되면 최상목 대행의 책임을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도 한덕수 대행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는 절대 임명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어야 되거든요. 버텼어야 된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최상목 대행이 뭐 지금이라도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보겠다. 이랬으니까요. 뭐 임명 안 할 걸로 보고 절대
만약은 임명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 자는 근본적으로요, 재판관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제가 만약하고 이제 이거 신림동에서 같은 학원에 강의도 하고 잘 알고 친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공과 사를 떠나서 만약은 재판관 되면 안 될 자입니다. 이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자가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헌법을 파괴하는 자가 이게 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은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어떤 경우든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최상목 대행 두 가지, 만약 임명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명태균 특검은 거부권 해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게 야 코찬대 박찬대 너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이번에 오전까지 임명 안 하면 이미 오전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그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 안 한댔으니 그만 이게 탄핵하겠다는 말 아니냐. 빨리 탄핵을, 민주당은 최상목을 탄핵해라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거대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